그래서 이 전기가 사용된 기계의 예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진에 나온 분이 허먼 홀러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미국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땅덩이가 크잖아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라고 세금을 내가 누구한테 걷어야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그런데 땅덩이가 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조사하고 와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6,3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종이에 썼겠죠. 그 종이를 보고서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연령대별로 나누는데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6,300만 장을 분류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분류를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류하다 보면은 어느 날 다음번 인구 조사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모아놓고도. 그래서 그 방법이 근데 이 허먼 홀러리스라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기계를 발명을 하냐면 아까 보셨던 천공 카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이제 OMR 카드하고 이제 비슷한 걸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요런 카드에다가 여기 이제 구멍이 빵빵빵빵빵빵 뚫어요. 그래서 이 구멍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자,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경찰, 요거는 뭐 국회의원, 예, 이거는 수입이 얼마,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우리 요번에 조사해본 여성이 몇 명이야 이런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천공 카드가 이렇게 하나씩 흘러가요. 이렇게 쭉쭉 천공 카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천공 카드 각 구멍들에 이 어떤 이렇게 뾰족한 바늘 같은 침을 이렇게 쭉 금속 막대를 이렇게 꽂아봅니다. 이렇게 꽂아보면 그 밑에는 수은이 있대요. 그러면은 쭉 하면 구멍이 뚫린 건 이게 통과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면 얘는 여기가 표시가 됐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천공 카드에다가 조사한 데이터를 다 옮기고 얘를 전기적 방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류해서 처리하는 기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획기적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올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계를 만드셨지만 사업 수완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사는 좀 어려웠는데 훗날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토머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회사에 합류를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사업적으로도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너무나도 유명한 IBM. 그래서 IBM은 바로 이런 인구조사 기계, 자동 기계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이것도 재밌는 지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튜어링이라고 하는 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발전할 때 어느 때 가장 크게 발전하느냐? 전쟁 때 정말 생존을 위한 연구를 할 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컴퓨터 개발과 이 컴퓨터 개발의 목적이 이제 독일군 암호를 해석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다룬 영화가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은 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오는 기계가 독일군의 이 에니그마라고 하는 그 암호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5월 13일 날 우리 유보트 몇 호는 영국 항대 어떤 걸 공격해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막 통신문으로 날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무선 통신으로 다 날아다녀요. 이거는 영국군도 볼 수 있고요. 독일군도 볼 수 있어요. 서로 상대방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를 다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하는 거를 글자를 여기다가 타자기를 탁 치면은 A가 찍히는 게 아니라 Z가 찍힐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걸 딱 찍을 때마다 Z가 그대로 찍히면은 그건 너무 빤하잖아요. A 찍었을 때 Z가 찍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A를 찍으면은 이번에는 K가 찍혀요. 또 A를 찍으면 T가 찍혀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치를 이용을 해서 독일군이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된 거를 무선으로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군 입장에서는 얘를 아무리 받아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영국군한테는 그 당시 애니그마가 있었어요. 이 독일군에 탈취한. 그런데 있었어도 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팅이 바로 돼야지만 암호화된 그 통신문이 원래의 통신문을 이렇게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기계였어요. 근데 이 설정이 24시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 튜어링이 생각했던 것은 이 설정이 뭔지 우리 어떻게 하냐. 이 설정값을 어떤 설정이 맞는지 그 설정값을 찾아주는 기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봄베라고 하는 기계였어요. 예. 그런데 뭐 제가 자세한 걸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애니그마라고 하는 이게요. 경우의 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걸 찍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 이것에 대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케이스가 여기 보면 1.5 곱하기 10의 20승인가 이렇게 10의 20승인가 1.5 곱하기 10의 20승계가 돼요. 이 숫자의 이 규모가 아마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지금 현재 가장 직관적으로는 10의 10승이 10억이에요. 10의 9승이 10억. 빌리언웨어가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서밋이라고 하는 컴퓨터고요. 얘의 그 속도가 초당 10의 17승계, 2 곱하기 10의 17승계 연산을 할 수 있어요. 20경계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컴퓨터가 있으면 요만큼의 이 경우의 수를 뒤지는데 대략 한 1000초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대략 한 1000초가 걸리면 이 애니그마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와 지금의 이 뭐 워낙 차이가 크니까 도저히 이런 기회를 만들었어도 도저히 이 설정값을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 통신문에 늘 항상 쓰여지는 이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영화에서는 하이 히틀러. 그러니까 뭐 이런 뭐 히틀러 각하 뭐 이런 정도의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늘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신문 어딘가에는 그 뭔가 이 하이 히틀러라고 하는 문장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게요. 이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뭔가 답을 찾기 위한 그 경우를 이 해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해라는 게 답이죠. 답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 곱하기 10의 20승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 중에 반은 여자에 대한 데이터고요. 반은 남자에 대한 데이터예요. 저한테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될 데이터는 남자에 대한 데이터야 라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만큼을 다 뒤질 필요가 없고요. 반만 뒤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10의 10승계로 줄어들게 돼요. 정보가 하나가 더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줄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 해 공간을 계속해서 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히틀러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하이 히틀러라든가 오늘의 날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해 공간을 쳐나갔고요. 결국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설정값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루 24시간 안에. 그래서 암호문을 해독하고 결국은 뭐 그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좀 다른 것은 한 1년 만에 이 독일군이 자기들 암호가 깨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보다 더 복잡한 기계를 만듭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이제 로렌츠라고 하는 이 기계예요. 예, 그래서 기계인데, 근데 영국의 입장에서도 바뀌었네. 이제 내가 해독한 게 안 맞네. 이걸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는 게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근데 이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앞에 컴퓨터하고는 좀 다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얘가 진공관을 사용한 첫 번째 컴퓨터예요. 진공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 반도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이 반도체라는 게 사용되기 전에 나왔던 반도체 소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품이라고, 전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이제 첫 번째로 사용된 이 컴퓨터예요. 근데 요거하고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 게요. 이게 한 1500개의 진공관을 사용을 해서 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야,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영국 우체국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네가 우체국에서만 근무를 하니까 네가 감이 없나 보다. 진공관을 가지고는 컴퓨터 못 만들어. 이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진공관이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는 부품이었대요. 그래서 이 1500개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 중에 10%만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쳐보세요. 150개가 고장. 그러면은, 어떤 진공관이 고장났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품 갈아줘야 되잖아요. 이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난데, 부품 갈아가면서, 부품 어떤 거 고장났는지 찾아가면서, 그 부품 갈아가면서,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진공관이 안 망가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진공관이 망가지는 이유가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해서 그래. 컴퓨터를 키면은 열이 막 나잖아요. 부품에 막 열이 가해지다가 끄면은 차갑게 식잖아요. 유리 성질의 건데 이게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러니까 진공관이 고장나는 거야. 전기세 아끼지 말고 계속 켜놔. 계속 켜놨더니 진공관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컴퓨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맞춰서 개발이 됐고, 이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연합군의 승리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게이라고 오래 받아가지고 예. 그 영화에서 예, 영화에서. 예. 게이라고 맞아. 오인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동성연애자예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게이가 됐죠. 아니요, 부인은 정말 그냥 그 영화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는, 영화 속에서도 사실은 그냥 플라토닉한 사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러고요. 사실 이 튜어링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동성애적 기질이 강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를 너무 싫어해서, 여성을 너무 싫어해서 동성애적 기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고요. 전쟁이 끝나고서 이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에선 동성애가 굉장히 큰 범죄였고요. 동성애 혐의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고 화학적 거세를 이제 당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약이라는 게 워낙 조악한 약이었기 때문에 그 거세를 당하면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면은 이제 멍한 상태에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부끄러움과 이런 자괴감과 일할 수 없음과 등등등의 이유로 자살을 사실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좀 잔인한 형벌인 거죠. 정말 이분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분이 자살할 때 사과에 청산가리를 넣고 그거를 베먹고 그거 하는데,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애플의 그 로고가 이렇게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든 그쪽은 아마 제 책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맥킨토시라고 하는 그 사과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그거다라고 하는 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몰라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콜로서스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아마 혹시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인류 최초의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뭐 애니악, 에드박 등등등등 도대체 왜 이름이 졌다일까?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우는데 미국 그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컴퓨터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에서 만든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방 하나를 가득히 채울 만한 컴퓨터인데요. 여기서는 진공관의 개수가 한 17,000개 정도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참 놀라운 거는 여기서도 진공관 아까 막 깨지고 고장나 이거 고생을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컴퓨터를 끄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정보가 샌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은 콜로서스라는 컴퓨터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영국 정보부에서 관리하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한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콜로서스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컴퓨터가 콜로서스야? 애니악이야?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저희는 조금 미국 중심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니악이라고 이제 가르치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콜로서스도 애니악도 아니다. 진정한 컴퓨터는 에드박이다. 라고 애니악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콜로서스는 기능이 정해져 있었어요. 암호 해독에만 딱 국한이 되어 있던 컴퓨터예요. 애니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암호 해독도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됐을까 이런 것도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컴퓨터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애니악은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이 하드와이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선을 이용을 해서 얘를 다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주 간단하게 덧셈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곱셈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뭐 뺄셈, 나눗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컴퓨터 애니악이에요. 그때 내가 얘한테 지시를 내리는 방법이 덧셈을 하려면은 코드를 여기다 꽂아줘야 돼요. 곱셈을 하려면 여기다 꽂아줘야 돼요. 뺄셈을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전선을 직접. 예.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덧셈, 곱셈, 뺄셈만 하는 게 아니라 덧셈 2번에, 곱셈에, 그 다음에 다시 덧셈에 전선 뺐다 꼈다 막 해야 되죠.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정말 프로그래밍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반해서 이 에드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컴퓨터와 굉장히 유사해요. 입력, 출력, 제어, 연산, 기억장치가 있고요. 이 기억장치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놔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해야 될 그 연산들을 다 프로그래밍에 넣으면 사람이 직접 다 연결하지 않더라도 중앙에 프로세서가 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첫 번째 컴퓨터는 이 에드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박의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왼쪽은 비운의 컴퓨터 선구자 이렇게 해놓고요. 오른쪽에 분은 억세게 운 좋은 악마의 두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프레스퍼 에커트와 존 모클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 두 분은 애니악을 개발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폰 노이만, 혹시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좋았던 분 두 사람을 뽑는다면 한 사람이 튜어링, 그 다음 분이 이 폰 노이만이에요. 헝가리 태생이신데요. 그 당시 헝가리 분 중에 굉장히 천재가 많았대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질문도 했대요. 헝가리에서는 왜 이렇게 천재가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도 했대요. 근데 그 대답하시는 분이 천재가 많다뇨? 천재는 단 한 분입니다.
폰 노이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천재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천재인 거예요, 이분은. 예. 그런데 이분은 딱 그 수학자예요, 수학자. 수학자신데 어느 날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런 컴퓨터가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네? 마치 아까 에이다처럼. 예. 그러면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활용 방안을 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천재분이 이 에커트하고 모클리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랬겠죠. 야, 니들이 만든 애니악은 정말 좋기는 한데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갖고 프로그래밍 하려면 너무 힘들어. 뭐 했겠죠.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에드박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한참 수행을 합니다. 뭐 마라톤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마라톤 회의를 끝내고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 폰 노이만이 이제 퇴근을 해요. 자기 이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오늘 내가 회의했던 거를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요. 자, 불러줘요. 야, 내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내가 냈던 아이들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 뭐 입력 장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출력 장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메모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등등등을 다 불러줘요. 비서가 다 타이핑을 칩니다. 그래서 쭉 다 치고서 그걸 만들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폰 노이만은 퇴근을 했겠죠. 예, 빠이빠이 하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비서는 남아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서가 했던 일은 그걸 이제 카피하는 일이에요. 예, 뭐 복사기가 있었는지 또 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보고서의 저자 이름을 쓰잖아요. 보고서의 저자 이름에 누구를 쓰는데 존 폰 노이만만 딱 쓴 거예요. 여기 에커트, 모클리 이분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동 연구 결과물인데 폰 노이만만 딱 쓴 거예요. 그 보고서를 또 폰 노이만 이분은 또 이렇게 오픈된 분이셨어요. 좋은 연구 결과는 다 나눠 가져야지. 이 보고서를 뿌립니다. 전 세계 유명한 연구자들한테 쫙 뿌려요. 자기 이름만 딱 박혀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폰 노이만 박사가 이런 걸 만들었네? 이렇게 이 에커트나 모클리가 했다는 건 전혀 모르고요. 예.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에드박의 아키텍처를요, 사람들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래서 오직 폰 노이만만 이제 역사에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비운의 컴퓨터 선구자라고 이 두 분을 이제 썼는데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이 두 분은 좀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분 같아요. 컴퓨터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컴퓨터를 만들어 돈을 버세요. 이 에드박에 의해서 유니박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그걸 팔고 돈을 해요. 그럼 이제 당시에 뭐 기계를 만들어서도 돈을 벌지만 또 그 특허료를 받아서도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나중에 특허가 무효가 됩니다. 이분들이 낸 특허가. 왜 그러냐면은 뭐 다른 이유들도 있기는 한데 폰 노이만 박사가 썼던 보고서 때문에 너희가 만든 컴퓨터 폰 노이만 박사가 보고서로 공개했던 건데 너희 아이디어가 아니라 폰 노이만 박사 아이디어인데 왜 이거로 특허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썼던 그 특허가 많이 무효화가 돼요. 물론 폰 노이만 박사의 그 보고서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애니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컴퓨터를 만드셨던 분이지만 좀 비운의 컴퓨터 선구자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폰 노이만 박사를 다른 책에서 좀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폰 노이만 박사는 뭐 굉장한 천재인데 이 책의 편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교적이셨던 분 같아요. 놀기도 좋아하시고요, 파티도 좋아하시고 또 뭐 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이 관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20대가 되기 이전에부터 뭐 세상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만한 논문들도 많이 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폰 노이만에 관한 이 부분을 제가 번역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전에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만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좀 이렇게 넘어가고요.